네, 알고리즘 성능 분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성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비고 표기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능을 표현하는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은 네,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onstant time 함수, 이건 비고의 1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og time 함수, 이거는 비고의 log n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inear time 함수, 이건 비고의 n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nlog n 함수, 약간 이름이 특이하죠. 이건 비고의 nlog n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olynomial time은 비고의 n의 k승, 그 다음에 exponential time은 비고의 k의 n승, 이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아주 텔러블한 그런 시간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옛날보다 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들이 어떤 이 각각의 시간 복잡도에 해당되는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함수들의 어떤 대소 관계를 쭉 비교해 놨는데, 네, 이 대소 관계 하나를 낮추는 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해보죠. 처음에 컨스탄트 타임입니다. 이건 g의 n이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fn은 비고의 g의 n인데 이게 비고의 1인 거죠. 이걸 우리가 컨스탄트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네, fn이나 비고의 n이나 다 이렇게 1하고 같은 거죠. 이런 코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이와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이 print 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n을 입력을 받습니다. 손님의 수 n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나의 문장만 출력합니다. Good morning, we have n guests. 네, 그러면은 보세요. n이 1일 때나 n이 10일 때나 n이 100일 때나 n이 1000일 때나 n이 아무리 증가해도 얘는 항상 이 하나의 문장만 실행을 시키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한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얘를 비고의 1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굿모닝 we have n guests 한 다음에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문장 하나 더 출력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문장이 네, 1, 10, 100, 1000명이 들어왔을 때 100이죠? 1000명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다면 밑에 있는 문장은 네, 두 줄이죠. 그래서 한 명이 들어오면 둘, 10명이 들어오면 20, 30명이 미안합니다. 첫 번째 코드가 1, 10, 100, 1000 이렇게 들어와도 딱 한 번 하고 끝내는 거죠. 두 번째 코드는 1, 10, 100, 1000 이렇게 사용자가 증가해도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는 오직 항상 두 번만 실행을 합니다. 일정한 횟수의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가 비고의 1이라면 밑에 있는 코드는 비고의 k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비고의 n이건 비고의 k건 간에 둘의 공통점은 데이터가 아무리 증가해도 시간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고의 1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연산 시간입니다. 모든 알고리즘의 이상입니다. 네, 이와 같은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 자료구조가 하나 있죠.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해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용량의 자료구조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대용량 자료구조에서는 다 해싱을 사용합니다. 네, 두 번째는 log n time입니다. 네, 로그 함수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그 천문학에서 나왔습니다. 천문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은 거리가 멀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켄타우루스가 4.2광년 이런 얘기를 하지만 킬로미터로 따지면 4.2 곱하기 365 곱하기 네, 24 곱하기 3600 곱하기 30만, 이거 다 얼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거리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도메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특징은 그 함수가 이렇게 갈수록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만약에 1부터 1000까지의 로그 함수를 그리면 대략 7 정도 이내에 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부터 10,000까지를 그리면 한 9 정도 이내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 빨간색 영역은 같은 영역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게 10배 증가했는데, x가 10배 증가했는데 y는 겨우 2 증가했죠.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10만까지도 그리게 되면, 네, 이 파란색은 또 같은 영역입니다. 이 파란색 영역은 매칭된 영역입니다. x가 또 10배 증가했는데, 그죠? y는 겨우 3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아, 이런 거 다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요? 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fn은 비고의 gn인데 gn이 로그 n이니까 이와 같은 함수를 나타내는데, 이 함수 밑에 있는 함수들은 전부 다 fn입니다. 네, 이 밑에 있는 영역, 이 영역 안에 있는 함수들은 다 우리가 비고의 로그 n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코드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런 코드 내볼까요? forloop인데 i는 1에서부터 n까지 증가하는데 i를 10씩 증가시켜 가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i가 1이면 한 번 수행될 거예요. i가 2면, i가 10이면 2번, i가 100이면 3번, i가 1000이면 4번. 그죠? 이렇게 n은 1, 10, 100, 1000이죠. n은 뒤에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가면서 증가해도 fn, 이 수행 속도는 1씩 증가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코드인 거죠. 이런 코드는 모든 알고리즘 개발자들의 꿈입니다. 이런 예만 있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코드도 한번 보시죠. 바이너리 서치, 여러분은 잘 아는 바이너리 서치 코드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2분의 n하고 내가 찾는 값을 비교를 해서 내가 찾는 값이 더 크면 뒤에 2분의 1 n으로 가고 더 작으면 앞에 2분의 n으로 가는데, 이 둘은 if else에 엮여 있기 때문에 둘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의 시간 복잡도를 물어보면은,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이게 나오는지를 보죠. 이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 녀석은, 이 BS라고 하는 녀석의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T의 n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이걸 T의 n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러면은 보세요. 이 뒤에 있는 것도 또 같은 바이너리 서치니까 또 우리가 T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개수가 n개였고 얘는 개수가 2분의 n개였어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T의 2분의 n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니까 이 앞에 7 할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연산은 비고의 1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를 쓰자면은 T의 n은 T의 2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그럼 이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로그 n 정도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코드죠. 네, 그 다음은 리니어 타임입니다. 이게 G의 n은 비고의 n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직선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영역은 다, 이 밑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f의 n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코드는 보시면 이런 코드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forloop죠. i는 1에서부터 n까지 i를 증가시켜가면서 n번 도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코드는 i는 1에서부터 10n까지 가는 거지만 10n번 돌겠죠.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똑같이 n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비고의 n이다 라고 부릅니다. 뭐 이 forloop만 그런가요? 이와 같은 while loop도 이 루프도 for 루프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비고의 n이 걸리는 코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코드 내에 이렇게 for 루프가 2개 있어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for 루프는 n번 돌고 안쪽에 있는 for 루프는 m번 돌죠. 그래서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n 플러스 비고의 m이라고 쓸 건데, 만약에 n이 m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이건 비고의 m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n 로그 n을 보죠. n하고 로그 n을 곱한 거니까 약간 변태스러운 함수인데, 얘는 비고의 n보다 살짝 더 높이 증가합니다. 빨리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만약 fn이 이 영역 안에 있기만 하면 얘는 비고의 n 로그 n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코드가 이런 코드에 해당되냐면, 네, 이런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forloop는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forloop는 n번 돌죠. 그래서 얘는 비고의 n입니다. 그죠? 안쪽에 있는 forloop는 어떤가요? 이 안쪽에 있는 forloop는 n번까지 가는데 j가 2씩 증가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앞에서 봤죠? 얘는 비고의 로그
n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쪽에 있는 건 비고의 로그 n이고 바깥쪽에 있는 건 비고의 n인 거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비고의 n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이런 코드를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런 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머지소트 코드죠. 네, 이 머지소트 코드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머지소트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머지소트를 두 개를 부를 건데 이 두 개는 전부 다 2분의 n개에 대해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머지를 부르는데 얘는 비고의 n에 해결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머지소트의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t의 n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래서 머지소트를 t의 n으로 부를 거고요. 네, 뒤에 n이 붙은 이유는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머지소트는 뭐가 될까요? t로 시작하는 건 똑같겠죠? 근데 2분의 n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2분의 n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개 해요? 몇 개 하냐면 이렇게 두 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2가 들어갑니다. 뒤에 얘가 비고의 n이라고 했죠? n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풀면은 비고의 n 로그 n이 나오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비고의 n 로그 n인데 비고의 n 로그 n이다. 비고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텔레스코핑이나 또는 마스터 시어렘 같은 걸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폴리노미얼 타임입니다. 이것은 n의 k승인데 이때 대신 k가 1이면 리니어 타임이죠. k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n의 제곱, n의 3승, n의 4승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역 안에 있는 함수들은 전부 다 n의 이 영역 안에 있는 함수 f에는 비고의 n의 k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코드가 여기에 해당되냐면 이런 코드가 해당됩니다. 똑같이 n까지 증가하는데 뭐 잔재주 안 부리고 똑같이 1씩 증가하면서 가요. 그래서 얘가 비고의 n, 안쪽에 있는 게 비고의 n,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게 또 비고의 n입니다. 비고의 n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 섞으면은 이게 n, 이게 n이니까 같이 하면은 비고의 n제곱 코드가 되는 거죠. 이거 직관적이죠? 네. 그 다음은 n의 k승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2의 k의 n승 익스포넨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2의 n승, 3의 n승, 4의 n승 이게 다 이런 건데 이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여기 해당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코드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 알고리즘에서 이런 친구를 만났다면 오이 쉣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 돌지 않습니다. 어떤 코드가 이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죠. 네, 이거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피보나치 수열 코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피보나치 수열은 n이 0이면 0, n이 1이면 1. 이 디제너리 케이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n-1과 n-2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수열 하나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만약에 우리가 부른다면 t의 n이 되겠죠. t의 n은 이 안에 피보나치 수열을 또 부르는 게 있으니까 이게 두 개 또 둘 다 t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녀석은 n-1개에 대해서 돌리는 거니까 n-1이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은 n-2개에 대해서 돌리니까 n-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나 C나 뭐 무슨 언어를 쓰건 상관은 없습니다. 이 코드 한번 돌려보세요. 이 코드 한번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저는 대략 한 41, 42 이거 돌리고 들어가서 자고 뭐 하면은 한 42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43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코드는 보세요. 얘는 이게 tn 이렇게 해당되는 거니 n-1이니까 결국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비고의 2의 n승, 비고의 2의 n승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마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와 같은 코드는 물론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 미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얘를 리니어 타임에 돌릴 수 있는 코드도 있고 또 디바이드 앤 컨커를 이용을 해서 로그 앤 타임에
찾을 수 있는 이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게 알고리즘의 발전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코드는 어마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대충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시면 테너블 좀 이제 중요한 말로 오이쉣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 게 이제 n 팩토리얼 번 걸리는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문제, 그죠? 그리고 보고 소팅 이런 것도 n 팩토리얼입니다.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문제도 잘 아실 테고 보고 소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n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정렬하는데 어떻게 정렬하냐면은 랜덤 퍼뮤테이션을 합니다. 마음대로 이들의 숫자를 바꿔요. 언제까지? 정렬된 퍼뮤테이션이 나올 때까지. n 퍼뮤테이션 계산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걸리잖아요. 하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죠. 이 안에는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식한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유명한 n퀸 프로블럼 이런 문제는 n의 n승이 걸리는 알고리즘인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나중에 뭐 np 컴플리트 할 때 한번 좀 얘기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여기 나오면 합니다. 함수들이 그래프도 그려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로그 n 예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n 로그 n 결국 n 팩토리얼 n의 n승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보이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능 분석, 성능 표현 함수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분할 상환 분석까지 하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